독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인생에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서라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건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내 삶이 진짜 꽉 차요. 여러분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가짐과 여러분이 어떤 실천을 따라 결정돼요. 기본기가 안 된 사람 가슴 뛰는 인생을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우리 얼마 만에 만났죠? 3주. 난 착각했어. 내가 그래서 진짜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2주 만에 만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책을 3권 읽으라 그랬었는데 2권만 읽으라 그래갖고 이거 일주일이나 놀게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3주 만에 만났는데 연휴도 꼈었고, 그쵸? 우리가 이제 지난 3주간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미션을 줬었죠. 첫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책 2권 읽고 독후감 쓰기. 관련 도서 2권 읽고. 다른 미션은 뭐였어요? 기억에 남는 일.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2개였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군도 다양하고 학생도 있고, 그쵸? 우리 효림이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 아닌가? 예, 중간고사. 내가 그래서 그거 알고 나서 미안했어. 그거 책 읽게 시킨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효림이도 독후감 냈죠? 네네. 그러니까 다 봐봐요. 다 독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 그럼 진짜 시간이 없냐 그거예요. 진짜 시간이 없냐. 여기 직장인이 60%예요. 직장인이 60%고 심지어 학생인데 시험 기간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때요? 요번에 지금 우리가 5주 동안 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죠? 4권이나 읽었어요. 4권. 그냥 책만 읽었어요? 아니죠. 독후감도 다 썼죠? 그다음에 지지난주는 좀 레벨도 높았죠? 그냥 책을 2권 아무거나 내가 읽고 싶은 거긴 하지만 어때요? 아무거나 막 읽는 게 아니라 관련 도서. 그거를 읽어서 통으로 독서감을 쓰는 거였죠. 이게 여러분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결국에 영상으로 보게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래서 독서를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독서를 못하는 이유.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1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진짜 바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제가 여러분의 그 백그라운드를 되게 다양한 분들을 뽑는 이유가 확인하게 여기 대기업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도 계시고 우리 한지 선생님은 뭐 농업에도 종사하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다 읽고 독후감 써서 낸다니까요. 결국 그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어진다고요. 환경 탓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 거. 환경 설정.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안 읽으면 안 되는 환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 악착같이 읽어내는 거예요. 요번 주도 또 책을 읽는 미션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8주를 한다 그러면은 7권의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이런 삶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책을 몇 권 읽어요? 52권 읽는 거. 52권. 그렇게 해서 10년 살면 몇 권 읽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충격적인 분들 몇 명 있을 거예요. 살면서 지금 50권 안 읽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어렸을 때 강제로 읽은 거 말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미 말고 그냥 for fun 말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 좀 그래도 난이도도 있는 책 이런 거 50권 안 읽은 분, 살면서 50권 안 읽은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근데 벌써 몇 권 읽었어요? 4권이나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강연 가면은 우리 그 독서율이 처참해요.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90% 이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기업 강연 가면 꼭 손 들어보라고 시키거든요. 태반이에요. 태반. 한 번도 안 읽어요. 책. 그럼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했던 미션에 이제 왜 여러분한테 그걸 시켰냐면은
왜 두 권, 관련 도서 두 권을 읽고 독후감 쓰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개독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한 분야를.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엔 나와서 회사가 정년 퇴임해도 뭐 정년 퇴임 이제 몇 년에 하죠? 50 몇 살에 하나요? 60에 하나요 요즘에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뭐 그냥 안정적으로 해서 50 좀 넘어서 평균적으로 퇴임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일 안 할 거예요? 일 안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면은 어때요? 100% 망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커피숍 창업한다. 뭐 치킨집 차린다. 그럼 여러분이 유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치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서라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뭐랄까 효과적인 행위예요. 돈도 몇 푼 안 들잖아요. 심지어 뭐 도서관 가서 읽으면 돈도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직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연공서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급 정도 가면 관리로 넘어가서 실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막상 이직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관리를 잘하냐 리더십? 우리나라는 리더십의 가뭄 리더십의 뭐 거의 종말인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예? 까라면 까가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설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여러분이 설명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독서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리더십이 없냐?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못 해주니까요. 왜? 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다 그래. 아, 왜 내 맘같이 안 움직여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내 맘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내 맘대로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왜 네 맘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뭘 원할까? 이 사람 어떻게 움직일까? 다양한 루트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공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나와 이 사람의 마음이. 근데 뭐 일단은 시도 자체가 틀렸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내가 너보다 상사니까 해. 그러면은 뭐 개나 소나 회사 잘하지. 왜 회사가 어떤 뭐 회사 생활 다 잘해야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양한 그러니까 최대한 배경 설명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 이 사람이 이해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해가 되면은 설득될 확률도 점점 높아지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 다시 넘어와서 진짜 마음 먹으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독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권 해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마케팅 책을 52권 1년 동안 읽는다고 해보세요. 웬만한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우리 미션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서 지식의 탐색을 하면서 지식의 심화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가 저희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주력 채널이 페이스북이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제가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돌아가는 메커즘에 대해서. 저는 그걸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쓰는 말 있죠? 복잡계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이 복잡계. 그 다음에 좀 수학적인 부분, 통계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 데이터로만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했어요. 근데 새로운 채널을 알게 된 거예요. 유튜브라는 동영상 채널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거기는 솔직히 따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내가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거를 몇 달 동안. 그래서 어때요? 저희가 이런 동기부여로 가장 유명한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개발로? 거기가 예를 들어 그냥 이거는 단순 숫자예요. 200 구독자를 확보할 때 우리는 지금 350에서 400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무슨 일해요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다 이런 거 잘하면 사람들 무슨 얘기 나와요? 재능이라고 그거.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재능으로 태어났어요? 저 태어날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 다 재능이래. 뭐만 잘하면요 사람들은. 그쵸? 타고난 거라고. 아
진짜 과장 조금 못해서 이거 마우스 클릭하다 마우스 뽀개질 때까지 진짜 내가 클릭을 했는데 진짜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서, 그다음에 학습. 읽는다는 행위는 여러분 나중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데이터도 읽는 거고, 그러니까 독서는 읽기에 가장 이렇게 정형화된 플랫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를 읽어야 돼. 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세상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관계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되게 우리는 액티브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 책이라는 거는 패시브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데, 액티브한 존재는 이렇게 서로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요. 되게 그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책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책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때요? 그 책도 갑자기 액티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서가 진짜 어마어마한 수단이고 진짜 방법인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활용할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책이 한 8천만 권 팔렸어요. 근데 그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우리나라가 1억 6천 권 정도가 팔렸거든요. 6천만 권 정도가. 지금 도서 시장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또 도서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유튜브로 넘어가고 웹소설로 넘어가고 좀 그래서 없어지긴 한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읽는 시장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재밌죠. 솔직히 자극적인 것도 많고 쉽죠. 근데 그런 걸로 학습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잘하면은.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그러니까 가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랑 비교하면 똑같아요. 가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뭐가 없어지죠? 영양가가 없어지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소화는 더 쉽죠. 근데 날 것은 뭐 어때요? 좀 영양가 맞추면 또 먹기가 어렵죠.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무조건 독서가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엔 유튜브로도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요. 저는 그것도 누군가가 이제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최적화 방법.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극단으로 밀어서 생각하는 게. 이것만 최고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양면성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적절히 섞어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어때? 여러분은 안 한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원래 안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하면은 할 수 있다. 50권씩 읽을 수 있다니까, 50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 작가님 300권 읽었다 그러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읽는다니까요. 진짜. 왜냐면 또 그렇게 읽으면은, 그러니까 또 맥락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게 막 어려운 책이고 다 정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은 스키밍으로만 읽어요. 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책이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어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떤 분야에서 글을 잘 써서 따봉을 많이 붙는 분이 책을 냈길래 봤어요. 근데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진짜 블로그 짜집기 수준의 책밖에 안 되네. 왜?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썼던 걸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려면 그건 단순 선형적인 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더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더 유기적으로 엮은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SNS상에서 봤을 때,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금방 휘발이 됐었어요. 근데 책으로 좀 제대로 보니까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포맷으로 읽냐에 따라 또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책은 틀린 게 너무 많다. 추천도 못 해주겠다. 그 정도로 나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속독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눈알 굴리기 하고 막 사선 읽기 하고 막 이미지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속독은 여러분이 속독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 배경 지식이 엄청 많아졌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이 속독을 하기 싫어도 속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로요. 고 작가님 한창 그때 많이 때 경영 경제서적을 옛날 어디 언론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제가 인턴하면서 빡세게 하니까 시킨 일을 3-4시간이면은 다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팟빵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4-5시간 동안 언론사니까 양질의 보고서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네. 비싼 보고서를. 밥 먹고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배경 지식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어때요? 보고서를 봐니까 책을 보니까 또 책은 더 쉬운 거예요, 심지어. 왜냐면 책은 더 가공됐잖아요, 보고서보다는. 와, 그러니까 쑥쑥쑥쑥 읽어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완전 또 동기부여도 최고로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럼 이제 300권은 그래 조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이 그렇게 더 읽는 걸 좋아했던 성향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해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1년에 나 책 100권 읽고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오 쩌네? 어떻게 100권 읽지 그랬는데 여러분 100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읽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 멘토링 프로젝트 끝나면 되게 사람이 해이해지거든요. 정신이 다시.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80%는 다시 그 자유인의 시절로 돌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독후감 쓰는 것도 보고 참 보면서 재밌어. 이런 책도 읽는구나. 이런 고민도 했구나. 재밌어요. 저도요. 그 다음에 너무 요번 멘토링 지난 멘토링 프로젝트 이렇게 책 읽는 건 많이 안 시켰는데 요번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맘먹고 책 읽기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더 잘 읽는 거예요. 생각보다 책도 수준 높은 책들도 많고 우리 앞에 우리 윤수군 같은 경우는 책을 4권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4권 읽고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칭찬하기보다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좋다. 그냥 좀 좋은 의미로 미친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더라고 독후감인데 또 여러분 다 2쪽 3쪽 보냈잖아. 한쪽 혼자 또 24쪽 보냈어. 그래서 못 읽었어요 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내가 여러분이 원하면은 솔직히 이제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계속 독후감을 쓸 건데 개인 블로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블로그에 독후감 올려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은 내 브런치에 내가 다시 올려줘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글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볼 때 다 열심히 잘 썼거든요. 그거를 지식을 나누는 게 되게 좋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또 악플도 달리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그 악플에서 저는 항상 악플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악플에 배울 게 많거든요. 악플에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악플을 보면 사실 여러분 내공이 없으면 힘들어요. 막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막 가족 욕하고 막 학교 욕하고 막 다 욕해요. 막 욕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막 생긴 거 욕하고 다 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그게 맨 처음에 저도 힘들었죠. 근데 그게 자주 보면 내성이 생겨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잘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번 미션을 통해서 관련 서적도 2권 연달아서 읽어봤고 이런 거를 10권만 읽어도 여러분은 한 분야에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이제 누가 토론을 해도 어느 정도 뭐 좀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명이 이런 걸 다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독후감 썼으니까 자기 독후감 쓴 거에 대해서 나 뭐 읽고 뭘 느꼈다 좀 발표해보고 짧게 발표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꼭 우리 짜고 한 것 같다, 그쵸? 너무 설발, 현이 형 발표.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인 게 되게 오늘 옷도 되게 멋지게 입고 왔네? 와 오늘 자켓도 입고 오고 멋지다. 머리도 자른 것 같은데, 그쵸? 이름 말해야 돼. 그럼 안 말해도 되고 뭐 닉네임을 말해도 되고 H입니다 막 이래도 되고. H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책을 인공신경망 관련해가지고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랑 유전 알고리즘이란 그 책 2권을 좀 선정해서 읽었어요. 듣기만 해도 어려워.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좋다. 박수 한번 쳐주자 할까요? 수준이 있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분명히 전공자분도 많이 보실 텐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학생이잖아. 괜찮아. 저도 이제 그냥 저는 이 책 2권을 읽고 저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데이터 과학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정한 경향성을 추출을 해서 이제 그 경향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게 저는 데이터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습이랑 그 응용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해서 본 거는 기계학습 중에서도 인공신경망 이론에 대해서 책을 읽었고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혹시 생물에서 뉴런 아시나요? 그럼 뉴런은 이제 입력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냐 어떤 역치 이상이 자기되면 출력을 하고 아니면 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컴퓨터로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어떤 입력 신호가 있으면은 그 입력 신호에 대해 어떤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떤 값을 더 하는 이런 간단한 선형적인 연산을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선형적인 연산들을 하는 거랑 이제 그 선형적인 연산이 어떤 값 이상이면 출력하고 어떤 값 이하면 무시해버리는 이런 그걸 활성화시키다 활성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개로 이제 쭉 여러 층 위를 이루어가지고 말해 내가 이렇게 네. 그런 층위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신경망을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일단 첫 층만 하나의 층만 있는 신경망을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으로는 이제 이 가중치라 그러거든요. 그 뭐 곱해주는 숫자랑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 가중치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AND나 OR 게이트 같은 선형적인 게이트 연산들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XOR 게이트 아시나요 혹시? 그거 사람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예, 그럼 비선형적인 거는 힘들대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한계였는데 이제 그럼 다층 신경망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다면은 예. 근데 이제 그 다층 신경망에서 가중치를 학습시킬 수학적인 모델이 그때 발명되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한계를 한번 맞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층 신경망을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역전파 이론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 역전파 이거 편미분 얘기하죠. 근데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가중치들 하나하나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중치 하나하나가 조금씩 변하면은 그 오차가 이제 그 정답이랑 이제 거기서 신경망에서 출력해내는 답이랑 오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오차가 그 가중치들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중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오차 함수를 편미분을 하면은 그 n차 문제 공간 내에서 그라디언트 벡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난 진짜 재밌게 듣고 있어. 예. 난저 혼자라서 알아. 저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난 진짜 재밌다. 나만 재밌어. 그래서 그런 n차원 공간 내에서 그런 어떤 오차 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를 따라가지고 학습률을 거기다 곱해가지고 그 전체의 가중치를 조금씩 갱신시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으로 점점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겼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더듬으면 거기에서의 기울기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기울어진 곳으로 조금씩 가면은 어쨌든 구덩이 같은데 결국엔 도착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어떤 공간에서 처음 그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지역 최소값으로 갔다고 쳐도 그 지역 최소값이 과연 모든 문제 공간에서의 최소값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통 이거를 지역 최소값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근데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굉장히 국지적인 부분에서의 최소값을 찾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 공간을 더 탐색하는 방법 중에서 더 광활한 공간을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쳤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유전 알고리즘을 이제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유전 알고리즘이란 거는 뭐냐면은 어떡하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난 궁금해 지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유전 알고리즘 어떻게 적용했을까? 유전 알고리즘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문제 공간에서 이제 해를 찾는데 그 해를 찾는 거를 이제 생물의 진화라는 개념에서 착안을 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해 집합을 먼저 만들어요. 그럼 아무 해 집합이나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해를
하나하나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봐요. 그럼 뭐 형편 없이 나오겠죠. 아무렇게나 골랐으니까. 근데 그 중에 형편 없는 거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조금 좋은 게 있고 조금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밌는 건 이 헤드를 막 교배를 시켜요. 그럼 막 교배를 막 시키는 다음에 그럼 또 해집합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면 거기서 또 교배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사광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가서 그냥 지역 최소값 하나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해집합을 사용해가지고 탐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광활한 공간을 균일하게 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해를 막 이제 교차시키고 막 심지어 막 돌연변이도 시키고 그래요. 왜냐면 해집합의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지 이 유전 알고리즘이란 게 잘 작동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최적화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유전 알고리즘 책을 봤는데 유전 알고리즘 책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생각한 맞아. 게 어느 정도는 실제로 학계에서 연구가 되었고 실제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구나. 근데 극혜감으로 책 읽는 게 많아요. 예. 진짜. 그래가지고 유전 알고리즘 더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 근데 스킵해도 돼. 스킵할게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망에서는 이제 근데 적용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문병로 교수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아주 자세하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간단 어쨌든 적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잘 문병로 교수님께 메일도 못 드리고 논문도 찾아 읽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학 연구실을 알아보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개인적으로 찾아보든지 더 연구를 한번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신경망에서의 가중치 최적화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알고리즘에서도 근데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자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 유전 알고리즘이란 게 일단 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가 맨 처음에 아무렇게나 선정된 해에는 그 해를 이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진수라 그러면은 이진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이라는 이진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1xx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xx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1xx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보통 돈케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xx가 스키마라는 거예요. 유전 알고리즘에서. 그 다음에 xx0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스키마죠. 근데 만약 그 두 개가 해가 교배가 돼서 1x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키마가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스키마들이 모여서 더 큰, 그러니까 해집합에서 문제 공간에서 더 유의미한 해를 갖는 스키마를 형성해내는 걸 이제 창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발성을 이제 문병록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럼 사람의 사고도 작은 개념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작은 개념들에서 출발해서 그 개념들이 총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 어떤 더 큰 개념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추상화의 은유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광활한 문제 공간 탐색의 전혀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를 통하여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재밌는 독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 거의 이 전공자 아니면은 99%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이런 거를 말할 때 키를 쓰고 알아들으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거의 90 내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기를 쓰고 알아들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 내용 잘 몰라요.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 좀 해서 이제 창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창발은 어디서 나냐면 복잡계에서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다 제가 이제 배운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름 읽고
요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친구한테도 나름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잃는 거예요. 제가 뭐로 유명해졌냐면 빅보카로 유명했잖아요. 그 빅보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세미나를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 도메인 워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티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 도메인 워는 나랑 1도 상관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그 도메인 워 어떤 실험하신 분이 그 파워로 몇 법칙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는 건데 그때 몇 법칙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네 현상도 몇 법칙에 부합했다 이걸 말하기 전에 인트로로 몇 법칙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데 지진도, 단어의 사용 빈도도 이게 다 이게 로그로 그리면 일직선으로 쭉 떨어진다. 몇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딱 그걸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그랬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신기한 게 있냐? 그리고 그 세미나는 잤어요 계속. 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은 또 티오리스트라서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말만 했어요. 익스페리먼털리스트가 아니라서. 근데 막 하는데 그때 그게 그 10년도 더 된 얘기죠 지금은. 10몇 년 전에 그게 시드가 돼서 빅보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왜? 단어장이 이게 단어라는 건 사용 빈도가 몇 법칙에 다 있는데 그 몇 법칙에 의거해서 만든 단어장이 어디 있지? 내가 막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 내가 막 일본 애들한테도 부탁해갖고 몇 법칙, 뭐 파워로 이런 걸 좀 찾아봐달라 했어요. 그런 단어장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지? 그게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우선순위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많이 쓰는 단어 외우라는데 다 많이 쓰는 이유를 다 자기 감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게 뭐예요? 구글 앵그램비어를 알게 된 거예요. 책이 800만 권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와 800만 권이면 거의 데이터로 기준 공학으로 봤을 때 무한대 수준인데 제가 그렇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거를요. 저는 뭐예요? 저는 단어장이랑 1도 상관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젊고 아직도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뭐에서 아이디어를 얻을까 그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그래서 내가 효림이가 원래 독후감 쓴 걸 그러니까 효림이가 읽은 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가 말해도 알 수 있는 사실 책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쓴 책들은 효림이 것만 누가 말해도 모르는 책이었어요. 예? 약간 전공서적에 가까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까 내가 효림이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사실요. 다행이에요. 난 효림이가 그거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 추억 얘기할까봐 오늘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고민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부러 시키면 좀 웃기니까 내가 했는데 나도 그래서 그냥 안 하면 그냥 쓱 넘어가자 그럴 생각이었는데 독후감을 얘기해서 참 고마웠어요. 아까 이제 유튜브 뭐 만약에 이렇게 뭐나 뭐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갑자기 막 웃다가 갑자기 효림이 가서 진지하게 갑자기 제가 인공신경지능망이랑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스킵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후감도 잘 써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왜 내가 효림이를 또 했냐면은 여러분 대부분은 독후감을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여러분은 처음 써봤기 때문에 거의 다 잘 못 썼는데 윤수도 제대로 썼고 효림이도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요약과 요약을 그냥 붙였어요.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버무리는 거였어. 버무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와 이 독후감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그 독후감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다 썼냐면은 요약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 책과 이 책이 어떤 거를 왜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련 도사라고 그랬죠. 그럼 관점이 또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런 뷰에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런 뷰에서 얘기했다 이런 거라도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그 상관관계를 얘기한 것도 없고 어떤 뭐 이 책과 책을 통해서 토론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도 없고 그냥 단순 요약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책 한 권 한 권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권을 읽고 완전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책을 쓴 거예요. 그 독후감으로요. 그게 책에 쓰는 거의 시작이에요. 그게 책을 많이 읽고 그게 논문으로 바뀌고 레퍼런스가 300개 400개로 들면은 여러분도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작가가 아니에요. 나는 가끔 제일 충격적인 게 왜 이렇게 주석이 많냐.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주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사회과학 서적은 주석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소설은 아니죠, 소설은. 근데
사회과학 서적을 쓰는 사람들 우리한테 소설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책들이에요. 그런 거는요. 내가 그 성급한 일반화를 일기로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봐라.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그 꼰대 책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런 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후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옛날 이제 그런 앞으로 보면은 막 설명해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는 딱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아 그런 분도 있구나 그러죠. 여러분 진짜 미국에서 잘 나가는 총균세 이런 거 나중에 주석 몇 개 있나 보세요, 진짜. 주석만 한 2, 30조일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예? 사피엔스 이런 거 몇 개 레퍼런스 달렸나 보세요, 진짜. 난 우리나라 왜 그런 작가가 안 나오나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량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사실 없어요. 예? 지금 AI가 여러분 뭐 1, 2년 전에 툭 튀어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몇십 년 됐어 이것도요, 진짜. 근데 그 스타일이 바뀐 거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자발적 학습과 뭐라 그러죠? 공부 시키는 거랑 공부 안 시키는 거 뭐라 그러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옛날에 이제 지도학습 위주 AI가 먼저 나왔었고 이제 컴퓨터가 좋아지니까 비지도학습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전공자 아니어도 관심 있으니까 이런 관련류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그럼 이제 전공자들이랑 방금 용어는 생각 안 나서도 이제 물어봐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AI 뜯으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그거 전공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 반도체 전공자 전혀 다른 분이에요. 완전 그러면은 제가 무슨 그런 거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작가 나왔으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컴퓨터를 공부해야 되는 거 이쪽으로요. 왜냐면 제가 그럼 효림이도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효림이한테 제가 반도체를 물어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 상식으로 이렇게 자꾸 삼성이 뭐 이렇게 한다는데 디램이 뭐고 플래시 메모리가 뭐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하면 하드디스크는 소리가 나는데 SSD 이건 뭔지 좀 이거 막 구동까지는 몰라도 이게 뭔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다 그런 거 노력을 안 하니까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좀 여담으로 빠지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이 맨날 영어를 못 해갖고 대화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대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이랑 대화 잘할 것 같아요? 뭐 안 돼요, 절대. 한국 사람이랑도 여러분 대화 못 해요, 죽어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토론토 어학연수 4개월 갔었는데 한마디도 맨날 못 하다가 딱 한 번 1시간 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친한 거기 현지인 누나가 백인 누나가 의대생이라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어서 되게 좋은 파티에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뭐 파티에 들어가봤자 뭐가 있어, 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쭈뼛쭈뼛 있으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갖고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자기 그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네? 그래서 내가 스타크래프트 계속 떠듬떠듬 해갖고 걔랑 결국 1시간 얘기했어요. 나중에 스타 한판 하자고 결론하고 아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신나게 얘기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조교를 했었죠. 싱가포르 국립 때 있을 때. 그거 하면은 제가 전공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아름답게 설명하고 그 조교 평가도 만점 받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제가 걔네보다 4학년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예를 들어 2학년 예를 들어 역사학과 수업에 가서 조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진짜 독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네? 독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걸 넘어서 가장 효과적인 툴이고 방법이고 수단이고. 네? 또 나는 또 여러분이 그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막 독서하는 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걸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지식의 탐색인데 여러분이 거기서 실천을 하지 않고 스케일업, 지식에 심화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 돼요. 세상이랑 또 책이랑 레벨이 다르거든요. 실제는 훨씬 빡세요. 근데 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케팅 책 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다 페북에서 다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은 알아도 실제로 해보면은 못하는 분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너무 또 책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 책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여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효림이가 참 좋은 발표해줘서 고맙고, 이거 이제 첫 번째 미션 이제 그 독서에 대한 거를 얘기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은 우리가 뭐 했죠? 두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기억에 남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일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기억에 남는 일은 뭐 만들었는지 한번 발표해볼까? 누가 발표해볼까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리 와서. 좋아요. 그렇게 깊숙하게 있으면은 손 원래 안 들리만 하는데 그 틀을 깨서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세은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작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목표가 일단 성취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맛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큰 목표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 5가지 목표를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저는 명절이면은 어머니와 저 관계에 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깼습니다. 뭐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명절 연휴 때마다 그 기간의 길이가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그 연휴 기간에는 꼭 고향에서 시간을 보냈어야 됐거든요. 가족이랑. 그런데 저는 제가 고향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굉장히 잘 아는데 엄청 나태해져요. 다 그래요? 네. TV 보면서 뒹굴뒹굴 하잖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의지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섭섭하다는 그 돌림 노래를 몇 절이나 하셨는데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늦게 내려갔다가 일찍 올라왔어요. 일단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작은 하나의 목표 달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기에 도전을 했어요. 원래 못 탔어요, 자전거? 원래 못 탔어요. 엄청나네. 그러면 네. 엄청난 기억이네. 네,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제 체육 전담이었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포기했던 종목이 자전거 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해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고향에 내려간 날부터 올라오는 날까지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루 안 나오는 날 나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야겠다 했는데 또 자전거 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안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제 동생이 타는 바이크를 들고 나갔어요. 누가 봐도 제 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언더바 형식의 자전거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 텐데?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제 동생이 그걸 타는 모습을 보자마자 누나야 이거 각이 안 나온다. 내일 다시 나오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간 거라서 어떻게든 그냥 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탔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계획을 3시간 하고 나갔는데 2시간 만에 타냈습니다. 네. 탔다고요? 탔어요. 박수 쳐줘야죠,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여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산책로에서 저기 바닷가 카페까지 제 동생이 자전거를 타면 5분 거리래요. 40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네. 연수를 람보르기니로 했네, 그치? 자동차. 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은 원서 한 권 끝까지 읽기가 저의 목표였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목표는 저는 끝까지 읽는 게 목표여서 수준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가장 얇은 책 하나를 골랐어요. 제가 고른 책은 Who Moved My Cheese라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였는데요. 왜냐면 제가 영어 영문을 복수 전공하고 그다음 지금 휴학을 했지만 대학원을 캐맨 호 이거 나오는 애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맞아. 네, 대학원을 영어 교육으로 갔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원서를 끝까지 읽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설문조사 1700명 해보니까 0.792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어책에서는 없어요. 네, 뭔가 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번 연휴를 기회로 한 권만 그냥 끝까지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에 앉아서 덮을 때까지 읽었어요. 일단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한 권을 읽어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원서들 기준은 심플합니다. 그냥 얇은 것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도 읽고 있고 한 번 읽고 나니까 그래도 쭉쭉 읽어나가는 힘이 생겨서 저는 그게 제가 얻은 소득이고요. 네 번째는 연휴 기간 동안 6권 책 읽기 이거였는데요. 제가 완벽한 하루를 그때 그 미션을 실패하고 다시 도전을 해서 해보니까 쉬는 날에는 하루 한 권도 마음 먹으면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 그래서 연휴 때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대신에 저는 고향에서는 게을러지니까 그 있는 5일 동안은 한 권만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날은 한 권씩 읽고 그날은 한 권을 읽어서 총 6권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인데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혼자서 해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서
밤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보고 왔어요. 뭐 사실 제가 큰 산맥을 넘은 것도 아니고 해외에 혼자 떨어져서 지내다 온 것도 아니지만 이 도전이 저한테 의미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좀 익숙한 환경에서는 꽤나 뻔뻔해질 수가 있는데 낯선 환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남의 눈을 좀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깨보고 싶어서 이 도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서 성공적으로 일출도 보고 그다음에 혼자 오신 분들끼리 사진도 찍고 거기 유명한 박물관 재밌게 구경도 하고 혼밥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요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그리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도 요새 밤도깨비 비행기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이나 이런데. 그런데도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단순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도전을 했고 성취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단 제가 3개월짜리 목표를 하나 세워봤어요. 네, 뭐냐면은 일단 원서에 대한 저항감을 좀 낮추고 단어 수준을 높여서 내년 1월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번역서로 봤던 그 전공 서적을 다시 원서로 좀 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굉장히 좀 짜릿해지더라고요. 뭔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박수 쳐줘요. 그게 아니라 무슨 준비했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꼭 시킨 거 같네? 효림 내가 아까 시킨 건데 그쵸? 사전에 시킨 건데 우리 세은이가 내가 안 시켰는데 진짜 너무 잘 말해갖고 놀라울 정도였어요. 근데 에피소드도 꼭 내가 짜고 한 것처럼 너무 내가 원하는 에피소드만 만들어갖고 너무 대견하네 내가 볼 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공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거 이 어떤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 보따리를 만드는 거 이제 경험을 강조한 거예요. 경험.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까 되게 잘 말한 게 근데 그 경험의 안에 지금 독서가 있었잖아요. 포인트가 되게 좋았어요.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얘기할 때 한 권을 다 끝까지 읽어보겠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읽어봤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어보겠다. 하루에 한 권을 읽어보겠다. 이 프레임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좋겠다는데 되게 완벽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타는 것만 해도 훌륭한데 어때요? 자전거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클링 같은 거, 좀 산악용 자전거, 전문가 자전거들은 자전거를 안 타본 여성분이 아니라 남자가 타도 어렵거든요, 그거는요. 크니까 자전거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근데 그걸 타서 갔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도전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자전거를 주제로 이야기할 게 나와요. 여러분 자전거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없거든요. 저는 그거 있어요. 자전거 얘기하면은 제가 토론토에서 옛날에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제 서양 친구 거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자식들 안장을 너무 높여서 타는 거예요. 다리가 길긴 길구나 서양 사람들. 굴욕을 맛봤던 엄청 힘들게 탔었던 진짜. 그런데 짧잖아요. 근데 이거 벌써 얘기할 게 있잖아요. 자전거 탈 것 같고가 과연 무슨 어떤 이런 이야기거리가 될까 할 얘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용기도 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뭐 이렇게 장기 목표까지 생긴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완벽한 케이스죠. 너무 잘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발표해보고 싶으신 분? 먼저 들었으니까. 효림이 너 지금 발표하려고 손든 거야? 만세를 하려고 그런 줄 알았지. 박수 쳐주려고? 효림이 너무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H군이고요.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런 IT 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뭐 맥북이든 아이폰이든. 최근에 아이폰 8이 발표가 되고 아이폰 10이 발표가 됐는데 평소에 저였으면 한국이 출시되기 전에 삽니다. 뭐 일본 직구를 하든지. 그랬던 제가
한 가지 바꾼 것이 있어요. 바로 이 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은 2G 폰이네? 3G입니다. 아 3G구나. 3G인데 소위 말하는 카톡조차 되지 않는 폰이에요. 뭐 친구들이 3G구나. 그래. 네. 2G가 아니고. 네. 친구들이 뭐 이거 보면은 오히려 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폰이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폰은 터치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이 폰을 사게 된 이유는 제가 집중을 잘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이 아닌 이 폰을 쓰면서 어떤 단점이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스토리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전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내려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들어있는 건 되게 후져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쓰기 되게 불편하다 느낍니다. 근데 또 이제 약속 장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안 쓰면 그 단체 모임일 때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얘기를 하죠? 카톡에서 얘기를 해요. 아, 나 어디쯤 왔다, 늦는다. 근데 나는 거기 기다리는데 애들이 오고 있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벅스 앱을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불편했어요. 한마디로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반대로 장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학교를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평소에 저는 어땠을까요? 스마트폰만 했겠죠. 네, 넷플릭스 보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건 쓸데없는 기사를 진짜 많이 봐요. 그리고 기사를 읽나? 안 읽어요. 댓글만 봐요. 제목! 그리고 뭐라고 욕하나? 확인하고 역시! 그리고 내용 솔직히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읽는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래서 지하철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구나. 네, 댓글만 봤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간에 맨날 들고 다녔어요 책은. 책은 항상 가방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꺼내게 됐어요. 심심하니까. 또 그냥 번외로 스마트폰을 안 쓰고 이걸 쓰면 딱 열어요. 그리고 다시 닫습니다. 왜냐면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간 저는 원래 교수님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바로 스마트폰 이렇게 밑에다 놓고 이렇게 기사를 보던 저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안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입니다.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난 그걸 들어야만 내 재미가 생기니까 듣고 들을수록 진짜 재미없는 과목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됐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돌아갈 때 책을 계속 읽는 게 솔직히 좀 피곤하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또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게 됐어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되게 한심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원래 되게 좋아했던 친구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애였어요. 근데 지금도 확실히 불편하고 아이폰을 아이패드처럼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집중도가 올라갔고요. 뎁스가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더 생각하게 되고 어제 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하셨고 이윤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5Y를 좀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마트폰과 이제 멀어지는 생활을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단순히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제가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저의 인생도 저의 모습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네, 그쵸? 정말 훌륭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 환경 설정을 바꾼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더 비슷한 옛날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너무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20년 이제 거의 다 돼가 15년 16년 전이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내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 그 얘기 해주는데 제가 나름 그때부터 좀 약간 또라이였어요. 새로운 환경 설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친구가 저기서 오면 야 영준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요. 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알아요? 대학생들이 PC방 가고 저도 디아하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련회 기간이어서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국립묘지 같은 데 가서 그럼 한강 보이거든요. 한강 보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원래 제가 정상인은 아니었어요.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뭔가 뭐 그렇다고 막 그럼 또 그러잖아요. 뭔가 막 깨닫고 막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이제 심심하니까 3일 만에 친구들이랑 다시 놀러 가요. 친구가 맨날 그 장면을 패러디해요. 자기를 날 보면서 자기를 지나갈 장면을 미친 애인 줄 알았다고 그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그러니까 그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뀌려면 막 진짜 의지로만은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의지는 되게 나약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바꾸려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저렇게 하다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사회 다른 사람들이랑 접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데일리 리포트 적는데 그럼 전 적을까요? 저는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안 적죠. 저는 왜냐면은 옛날에 저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왜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먼저 적었겠어요? 막 뭘 해도 뭐 성과도 안 나고 뭐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운으로 적은 거예요. 운으로요. 진짜 저 데일리 리포트 적은 건 진짜 운이었어요. 운. 그냥 이렇게 그 아직도 기억나요. 노란색 학교에서 나눠주는 연구 노트인데 이만한 연구 노트인데 그 스프링 달린 건데 끄트머리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서 그렇게 적었어요. 왜냐면 우린 연구 노트는 매일 써야 되거든요. 운이에요. 운. 그것도 세미나 듣기 싫어서 뭐 할까 장난하다가 적은 거예요. 그냥요. 한번 뭐 누가 뭐 어디서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요. 그냥 내 삶을 데이터로 남기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참 효과가 있어서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에 제가 연휴 기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을 2년 만에 만났나? 1년 만에 만났나? 하여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연구 노트 이런 거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었냐면은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제가 졸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 우리 연구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연구실 중에 하나예요. 여기 뭐 대학원 다녀보거나 뭐 여기 지금 대학원을 보시 우리는 포당만 12명이에요. 우리 연구실은 지금. 예? 그러니까 포당만 12명이고 박사 과정 학생만 10명이에요. 우리는 석사를 잘 뽑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22명 정도 돼요. 우리 연구실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보는 뭐 전공자는 알겠지만 우리 연구실은 현재 내가 들어보니까 네이처 사이언스에만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이 5개가 있어요. 1년에 네이처 사이언스는 2개씩 3개씩 꼬박꼬박 내고 되게 수준이 높은 연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연구실에서도 우리 교수님 이제 방에 가면은 이제 제가 옛날 10년 전에 제가 10년 아니까 8년 전 정도에 제가 교수님한테 뭐 이렇게 막 이제 데일리 리포트 쓰고 막 잘 될 때 내가 맨날 진짜 우리 지도 교수님을 맨날 찾아갔어요. 실험을 해서 PPT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실험을 해서 그거 오리진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렸어.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만큼 쌓여있어요. 가면은요. 그것도 그때 제가 제 자신감이 충만한 친구였어요. 그 뭐 파일명을 적은 게 아니라 YJ, 제가 영어로 영주니까 YJ라고 불렀거든요. YJ 네이처 데이터라고 적어놨었어요. 네이처를 쓰겠다는 거예요. 약간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YJ 네이처 데이터 1, 2, 3, 4 해갖고 그게 막 쭉 가요. 그게 몇백 번까지인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요즘에 신입생들 되게 똑똑한 친구, 막 칭화대 친구들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IIT 친구들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보면 보여줘요. 그 폴더를 쭉 보여줘요. 이제 제가 실험한 걸 이렇게 몇 개 클릭하면서 보여줘요. 이거 데이터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을 것 같냐 물어봐요. 그럼 1, 2년?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6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하면은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서 뭔가를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아까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그게 임계점을 넘기고 나면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임계점을 넘기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냐. 저는 솔직히 그 대답해 주기는 좀 귀찮은데 이 일이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일이 재밌다니까요. 무엇보다 일이 재밌어요. 저는요. 그런 여러분 주변에 뭐 일이 재밌다고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하다가도 막 뭐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자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가 오늘 좀 의미 깊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한 번 사는 인생,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실력자한테들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가슴 뛰는 인생 살면 가슴 터져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숨차 죽는다고요.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가슴 뛰는 인생을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데일리 리포트 같은 거 써서 저는 기본기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저는 뭐만 보면은 일단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 세계 SNS 영어권으로 진출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맨날 그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웅이사랑 우리 고영성 작가님한테 맨날 말해줘요. 머리가 트인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뭐 타고났다 말도 안 된다. 유튜브가 내가 어렸을 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해서 자꾸 좋아서 그렇게 공부하고. 근데 저는 그냥 유튜브만 보통 보면은 이제 SNS 잘하시거나 이제 스타트업 쪽에 SNS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이랑 좀 다르게 공부했어요. 복잡계부터 먼저 공부를 했어요. 네? 복잡계 전혀 모르는데 그 통계나 수학 쪽 전공하신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거를 막 개론서도 읽고 좀 심화 서적도 읽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영어 자료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이런 전략을 취해야겠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복잡계라는 단어를 쓰는 마케터를 사실 잘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많이 봤어요. 외국 자료에서 많이 봤어요.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exponentially increase 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 막 테크닉은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은 많이 얘기할 수 테크닉도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한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이걸 알고 나서 실제로 또 이게 철학만 안다고 되는 경우는 현실과 철학의 괴리는 크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린 실제로 일까지 잘 돼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일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야구팀 옛날 롯데 좋아해서 제가 롯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럼 롯데 지금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제 친구들이 막 지금 롯데 옷 입고 막 타임라인에 막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하자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전 그 관심도 없어요. 뭐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게 좋았다니까요. 그게 더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일이 없으면 당연히 그것만 막 어떻게 막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저는 막 여유가 있으면 부산까지 막 가서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제 꿈은 막 사직구장에 맨날 가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그 분위기가 한 번 가봤거든요, 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막 약간 사람들이 막 와, 진짜 광순도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예? 장난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요. 예? 그다음에 잠실에서도 이 부산 응원하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막 신문지 찢어갖고 막 응원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재무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뭐 공부량도 충분해야 되고 공부 속도도 따라와야 되고 체력도 따라와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력이란 말은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게 실력이 아니고 뭐 단순하게 하나만 표현하진 않아요. 실력은 되게 유기적인 단어예요. 유기적인 단어. 결과가 나오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은 복잡해요. 거기에 뭐 A, B, C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A, B, C 요소가 있어도 A, B, C의 관계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진짜 이 경험. 예? 아까 우리 누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한솔 군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환경 설정 바꿔갖고 이렇게 막 스마트폰 바꾸고 전 그걸 되게 고무하지만 그걸 평생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말해주려고 얘기한 거. 평생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기고 실력이 생기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즐기면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구나를 아는 시기가 와요. 진짜 재밌는 게 많다니까요, 세상에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와. 그러니까 아까 효린군 독후감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효린군이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내가 고민한 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있구나. 제가 윤수군이 쓰는 데일리 리포트인가 독후감인가 어디서 봤는데 사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순서대로 그 시대를 거쳐서 토론을 한 거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거 내가 사고련에서 그
아, 이 사람들은 이 당시대에 최고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다음에 내 생각도 거기에 아, 나는 또 이런 건 다른데 이런 것 좀 비교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쾌감도 느끼고 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재미도 느끼고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거죠, 철학은. 근데 저 누님 말했지만 요즘 시대 철학은 점점점 예전 시대 철학하고 조금 다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철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철학. 근데 우리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 환경에 인터넷도 들어와 버리고 기술이라는 게 너무 앞서가고 환경이라는 것도 이제 무시 못 하고. 예?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도 뭐 이제 공부 제대로 하고 그 내가 내공이 생겨서 열심히 제대로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을 훨씬 많이 더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굳이 막 데일리 리포트 안 써도 여러분 훨씬 인생 즐길 수가 있어요. 또 발표해 보고 싶으신 분? 광희. 네,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먼저 제가 저번 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실천을 했어요. 저번에는 퍼펙트 데이를 못해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퍼펙트 데이를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때 소감을 얘기하면 퍼펙트 데이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몰랐는데 그 다음 날에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왜 살이 빠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근데 퍼펙트 데이를 성공하고 나니까 제 삶의 기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날에는 그렇게는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날에는 퍼펙트 데이 비슷하게도 했지만 그때 기준이 생기면서 내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더 노력을 해서 진짜 의도하지 않아도 퍼펙트 데이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그냥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겪은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퍼펙트 데이하고 연휴를 하면서 그 제가 영어 단어를 4일 동안 2,000개를 외웠습니다. 솔직히 정확히 외운 건 아니고 한 번 본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 번도 많이 외운 거지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평소보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하루에 500개씩이었는데 그렇게 볼 생각을 시도조차 안 해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100개까지는 해봤는데 100개에서 넘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시간도 있고 제 의지도 있으니까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봤는데 500개를 외웠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제 한계를 거기서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100개, 200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저 자신이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거는 한강을 그 동쪽부터 서쪽까지 서울 기준에서 다 걸어봤어요. 천호대교부터 해서 가양대교까지 한 30km 걸었고요. 한강 티하고 그치 산티아고 말고. 네. 그래서 그 한강을 끼고 쭉 걸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걸으면 뭔가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인생에 대한 답을 좀 깨달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리가 아파요. 실제로 해보니까 힘들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다리까지는 가야지, 다음 휴식 장소까지는 가야지라는 생각밖에 못하고 그냥 계속 걸었는데 그 생각 거기를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 얻은 게 있더라고요. 그 한강을 쭉 걷겠다는 목표, 이게 큰 목표가 있고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각 다리만큼 가자, 저 앞에 있는 다리만큼만 가자 해서 고영성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티아고 간 것처럼 작은 목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좀 부족했지만 큰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제가 다른 방법이지만 한번 깨달았던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해. 박수 쳐요. 한강 다 걸었대요. 이거 여러분 얻은 게 없다니. 여러분 여기 한강 걸어본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나는 그거 말해주길 바랬는데 놓친 건데 여러분 사람이 잡념을 없애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막 계속 생각은 떠올라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난대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도 닦으려고 막 어디 수도원도 들어가고 절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수련하고 막 맞잖아요. 그냥 걷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힘들게 걸으면은
그다음에 천천히 걸으면 좀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프레임을 짜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반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왜 영어 단어, 영어 공부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가 뭐,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방법이 잘못된 이유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단어 막 여러분 10개 20개씩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 단어 못 외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단어 외국어도 그냥 막 초전문가가 되는 거는 되게 정교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발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하는 데는 이렇게 공부하면 충분하거든요, 진짜. 그 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빨리 독해를 시작하면 돼요. 빨리 독해를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빨리 단어를 이제 충분히 외웠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그냥 그 단어를 문맥을 몰라도 일단 단어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아가면서 녹여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 독해를 포기하게 돼, 사람이요. 왜? 결국에 아예 맥락이 끊기는 부분이 오거든요. 그 글의 맥락. 근데 단어를 최소한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만약에 이 관용어가 되면은 또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공부에는 여러분 방법이 딱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 기회에서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막 공부할 때 막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막 이미지로 외워라 그런 분들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해요, 공부 진짜로요. 그다음에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인데, 영어랑 한국말이랑 1대1로 매칭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1대1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당연히 많아요. 근데 매칭이 되는 걸 그냥 1대1로 외우는 게 빨라요. 그냥 애플 뭐예요? 사과예요, 그냥요. 그거를 애플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먹었을 때가 이 상큼함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냥 공부는 저는 그 정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효율성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누누이 말하잖아요. 저는 토익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니까요. 950 맞았잖아요. 전 지금 보라 그래도 950 맞을 수 있어요. 토익은 쉬운 시험이니까. 토플은 좀 어렵죠. 근데 왜냐면 그냥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어떤 거에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나 입장에서만 설명한 거. 저는 이 공부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공부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단어장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공부에는. 키양 외웠고 순서는 많이 쓰는 걸 외우는 게, 거기는 토를 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요. 뭐 어떤 이유로는 토를 달고 싶겠죠. 근데 그건 어렵다는 거. 그건 효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왜?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세세한 거는 당연히 언어학자, 전공자만에 따라겠지만, 순서는 통계로 내는 거거든요. 통계, 철저하게. 통계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니까 반응을 얻은 것이잖아요. 일본에서도 반응을 얻은 거고. 근데 이 한강 거르는 거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독서랑 이 경험이랑 내 기억에 남는 일을 만들어라 했는데, 다 기억에 남는 일 그래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지혁이도 걷고, 뭐 다른 분들도 이것저것 하고, 뭐 우리 우승군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갔다 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을 만들었는데, 벌써 여러분 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은 내 삶이 진짜 꽉 차요.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건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일이,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난 일이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세계 일주 해야 되고, 꼭 해외여행 나가야 되고, 막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라면 끓여 먹는 게 여러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남겠죠. 근데 여러분이 면을 만들어서 먹어봐요. 벌써 기억에 남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면까지는 힘들다 쳐요. 여러분이 직접 스프를 개발하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빻기 시작하고 막 하면서, 예? 그럼 그 기억이 남을 것 같아, 안 남을 것 같아? 무조건 남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가짐과 여러분이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여러분이 데일리 리포트 써서 여러분이 대단해져 갖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인생 소중한 거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알차고 의미 깊게 살까, 그거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이 독서, 관련 도서 2권 읽는 거랑 이 기억에 남는 일에 위한 실천을 통해서 제가 또 느끼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게 또 리포트로 읽는 거랑 말로 듣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또
더 생동감이 넘치고 저도 오늘 느끼는 게 많았고 저도 또 반성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 나도 더 이렇게 뭔가 저 사람만큼 열심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고치? 되게 뭐랄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생산적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걸 통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꼈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저런 행복감을 또 느껴보고 싶다. 왜냐면은 저도 추석 때 뭐 했지만 일이 즐거워서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광희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엄청난 희열감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아 되게 희열감이 있었겠다.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어떻게 말하면. 나도 또 내 인생에서 어떤 나를 위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세연이 형 자전거 탄 것처럼. 네? 그다음에 우리 한솔군 그 핸드폰 바꾼 것처럼. 아 나도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나도 어떤 기쁨을 누릴 건가. 나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건가. 그동안 일이 너무 즐겁다고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새로운 시도를 전혀 안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멘토지만 저도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한 거에도 자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이 친구들이 한 것도 같이 느끼면서 오늘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